중남미가 그 못 사는 나라가 잘 못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는데 경제적 이유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그 미국의 농장으로 전락했어요. 농장. 기호품. 그죠? 바나나, 뭐 오렌지, 그죠? 커피, 이 단일 작물을 생산해서 미국에 그 수출하는 거예요. 이걸 플란테이션이라고 해요. 플란테이션. 그러니까 플란테이션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단일 작물을 하는 거예요. 농장이죠. 거대 농장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단일 과수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돈밭이죠. 이런 밀을 생산하는 그 경작지를 이런 과수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하겠죠? 식량도 수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농산물 가격은 변동이 심한데 장기적으로 그 가격이 오르지를 않아요. 우리 쌀 생각하면 되잖아, 쌀.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하고 쌀하고 비교해보요. 커피 한 잔이 엄청나게 더 비싸죠. 농산물은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산품은 어때요? 공산품은 가격이 계속 오르죠? 가격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있어요. 공산품은 신제품을 만들면 돼요. 신제품.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TV 같은 거 봐. TV 뭐 3천만 원짜리 TV도 있더라고요. 그죠?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냐면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이게 항공기지로 키워줘요. 그다음에 원가가 쇼윈도 주냐 한국의 발전식품 왜냐면은 부산에서 중국 수정 경력이 그런데 중남미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남미는 미국의 바로 앞이기 때문에 중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굳이 어때요? 경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 어차피 내 나와버리니까. 경제 지원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안 해줘요. 착취만 한다는 거지. 한국이나 대만은 착취하면서도 경제를 지원해 주는데 방공기지라서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착취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 제재를 하죠. 좌익 정권 말고 IT 같은 경우는 흑인 정권이에요. 흑인 정권. 흑인이 감히 공화국을 만들어? 흑인 공화국. 흑인이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흑인 노예제도가 있으니까 여기를 제재를 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하니까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하기 어렵겠죠. 전형적으로 IT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제재한 게 IT. 한 200년 제재를 해서 1800년도부터 해서 200년 동안.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후로니까 조선에 대한 제재 1950년대. 그 다음에 쿠바, 이렇게 베네수엘라 이렇게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적 원인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미국에 뭘 팔아야 되는데 팔 거가 없어. 그래서 마약을 팔아. 옛날에 영국이 마약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영국이
중국에 수입은 많이 하는데 중국에 수출할 게 없어요. 왜? 중국이 그 경제나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중국은 그래요. 우리 중국에는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외국에서 수입할 게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계속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니까 무역 적자죠. 그래서 중국에 뭘 팔아야 돼. 팔 게 없으니까 마약을 판 거예요. 그래서 마약 전쟁이 일어나는 똑같아요. 중남미도 미국한테 돈을 벌어야 되는 돈 벌 게 없어. 그래서 마약을 재배하는 거예요. 마약 재배. 그러면은 정부는 모르는 척해. 왜냐면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마약 재배를 해서 결국 이 마약 갱단이죠. 마약 갱단들이 설치게 되면서 이들의 이제 뭐 납치, 그죠? 영역 다툼 이렇게 되면서 치안이 불안해져요. 특히 아이들의 미래가 없어. 아이들이 청소년들 되면 다 마약 갱단에 들어가는 게 출세하는 게 마약 갱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 난민들이 급증하는 그런 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이 베네수엘라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 양기석 우리가 검정 표시를 좀 없애주시면. 네, 그래요. 네.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중남미의 범죄 조직 증가와 마약의 확신은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마약류 산업은 높은 이윤이 보장되므로 범죄 조직이 장악하게 되었다. 정부 관리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배경 때문에 마약 단속에 소극적이었고 점차 마약의 부패 고리에 얽히게 되었다.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반군 조직, 심지어 정부 기관도 마약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 과거 중남미 반군들은 정부 인사들을 납치하곤 하였는데 범죄 조직들이 이러한 수법을 물려받아 석방금을 노리고 자칫 납치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주민들은 거의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가족이 범죄 조직의 보복 대상이 될 경우 부모들이 아동을 범죄가 없는 곳에서 기르고 싶은 경우 난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조직, 그러면 조폭이 합시다. 조폭이 일반인 안 건드려요. 그 조폭하고 그 양아치하고 다르죠. 양아치는 술 처먹고 뭐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뭐 삥 뛰는 게 이런 게 조폭이고, 양아치고, 조폭은 그런 걸로 안 내고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해서 목돈을 하죠. 그리고 자기네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수사를 받기 때문에 이 수사를 안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반인 상대로 범죄를 하지를 않아요. 일반인 상대 범죄를 안 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폭들이 다 구역이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 조폭이 있으면은 양아치들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죠. 양아치들. 왜냐하면 조폭이 보호비도 받잖아요. 보호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폭이 경찰 일을 해주는 거예요. 경찰이 편해. 조폭이 경찰 일을 해줘. 그래서 우리 경찰 드라마 보면은 맨날 뭐 사고 나면은 경찰이 제일 먼저 조폭부터 찾아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조폭이 거기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남미도 이렇게 조폭이랑 경찰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사고 나면은 이제 조폭 애들이 사고를 칠 때가 있죠. 대부분 양아치가 사고를 치는데 조폭도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두 명이 총대를 메고 깜빵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폭의 일원들이 그 깜빵 간 사람들을 다 돈을 대주고, 경찰은 그 자수했다 그래가지고 형량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사건을 확대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이 공생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남미는 더 심해서
공무원이나 그 정부까지도 이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공무원, 주지사나 경찰서장은 납치해서 목을 잘라가지고 버리죠. 멕시코가 장난이 아니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중남미 깽단하고 정부하고 서로 그 화해, 협력만 하면은 서로 좋은 거예요. 이 깽단들은 자기 사업 잘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치안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조폭이나 깽단 한다 해서 정부가 뭐 가파, 뭐 영등포파를 일망타진하면 영등포파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공백을 놔두고 뭐 그 여의도파와 뭐 신도림파가 서로 싸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조폭이나 깽단의 기득권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 큰 사고 안 시키게 유지시키는 게 오히려 더 정부한테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그게 아예 그 고착화 돼서 거의 사병 집단화가 됐고 최근에 보니까 그 경량 미사일로도 저기 멕시코에서 자기네를 그 단속하려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갖다가 공격했다더라고요.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정부와 이 깽단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그 같이 결탁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압하면은 서로 간에 피해가 많이 보기 때문에 과시용이죠. 과시용으로 일부만 진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많았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조폭을 조폭을 갖다가 저거 했어요. 척결했는데 이마수, 이정재 있는데 이들을 다 잡아가지고 길거리에 나는 조폭입니다 이렇게 커다란 간판을 목에 걸치게 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경복궁에다가 조폭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공수부대를 집어넣어가지고 마음껏 때리려고 했다네. 그래서 진짜 경복궁에다 집어넣고 못 도망가게 한 다음에 공수부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박살을 냈대요. 그리고 이마수하고 이정재는 사형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요구대로 이 조폭을 진압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브라질 이런 데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도 콜롬비아 이런 데서 가끔 하긴 하는데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 깽단에 의한 이 범죄 난민을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주는데 어느 경우는 인정해주냐면 아이들의 경우에는 인정해줍니다. 아이들.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순진한 아이들은 이민을 받아줘서 이게 교육을 시켜서 미국 시민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부모는 이미 나이도 먹고 언어도 안 되고 별로 쓸모도 없고 해서 아이들을 망명을 받아줘요. 범죄.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도 난민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부모는 다시 본국으로 쫓겨나고 아이들만 난민으로 받아줘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이런 거는 되게 머리가 좋은 거죠. 깨끗한 애들, 어린 애들만 난민으로 받아준 다음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치안에서는 아이들 난민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창률 동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지역의 난민도 증가하고 있다. 후아레즈는 마약과 불법 이민의 주요 루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범죄 조직들이 몰려있다. 경찰서의 서장이 범죄 조직에 희생당한 후 1년간 경찰서가 폐쇄될 정도로 취하는 취약 수준이다. 1993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늘자 이들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였다. 성폭행, 장기밀매, 인신매매 등을 피해 주민들이 도시를 탈출하여 수십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 1998년 온두라스의 허리케인, 2010년 하이티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였다. 이들 두 나라의 국민들은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 보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 미국으로 탈출하였다. 온두라스를 탈출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다른 중남미 국가나 미국에서 실제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네. 그래서 미국의 불법 이민,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 자, 비행기, 공항, 이건 예외적인 거겠죠. 공항 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돈이라든지 행정 절차가 되게 어렵겠죠. 그 다음에 해안, 배 타고 가는 거. 근데 배 타고 가면 해안 경비대가 심하고 역시 일반인이 배를 타고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육상이에요, 육상. 왜냐면 미국은 멕시코하고 국경을 대고 있죠. 수천 킬로. 생각해보세요. 수천 킬로 국경을 대고 있는데 이 국경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이 멕시코와 수천 킬로요. 그래서 남미나 혹은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단 어디로 가냐면 멕시코로 행진해 가요. 멕시코가 경유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멕시코를 일단 잔입한 다음에 멕시코에서 국경지대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 국경을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 심사를 대기하거나 아니면 난민 심사와 상관없이 밤에 이제 국경을 넘는 거고요. 과거에는 이제 국경 장벽이 없었죠. 국경 장벽이 없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넘는 겁니다. 그럼 걸리면은 이 전에는 이제 잡히면은 수용소에 놔뒀다가 돌려보내고 이랬는데 이제 이 트럼프 이후에는 이제 그 국경을 넘으면 발사를 해요. 사격합니다. 그래서 이 저격수들이 만안경이라든가 이렇게 이 적외선 카메라 달린 총을 갖고 국경을 넘으면은 그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경 장벽을 설치를 한 거고. 그래서 멕시코가 경유지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민경찰, 그죠?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잖아요. 이 시위에 두 나라 국기를 들고 오는데 하나는 미국 국기고, 미국이 이민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국기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게 멕시코 국기예요. 멕시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불법 이민자 중에서 멕시코가 많고 사람들이 멕시코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도 있죠. 허리케인이라든가 IT 지진 이럴 때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임시 조치를 취하는 거고 하루에 많을 때는 수천 명씩 적어도 몇백 명씩 이렇게 불법 이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윤정옥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을 엄격히 단속하자 불법 이민자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범죄 조직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육상이나 해상으로 원하는 사람들을 미국 내로 운송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선박이 밀폐된 곳이나 자동차의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미국으로 오는 동안 사망자가 속출한다. 또한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이 운송하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강간, 약탈, 납치 등 범죄를 저지른다. 불법 이민 조직들은 자신들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적인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이민과 난민을 허용하되 백인들의 지배를 위해 유색 인종의 지나친 유입을 통제하고 있다. 내정 불안으로 아이티의 난민이 대거 미국으로 유입되자 미국은 이를 저지하고자 아이티를 침공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쿠바 전복을 위해 쿠바인의 미국으로의 망명을 선동하였다. 이에 카스트로가 쿠바인의 미국 이주를 방치하자 오히려 난민 입국을 제한하였다. 네, 이건 우리 탈북자하고 생각하면 똑같으면 돼요. 탈북자 처음에 정치적 목적으로 그 탈북했었죠. 뭐 황장엽 이런 주겠죠. 초기에 엘리트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돈 벌러 오잖아요. 돈 벌러 오다가 남한에 돈 벌러 오는 경우 경제적인 목적,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선교 차원으로 북에 선교하려고 선교 차원으로 기획 탈북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이 선교하고 상관없이 돈 벌기 위해서 브로커, 야 내가 너 남한에 데려다 줄 테니까 지원금 받으면 거기서 나한테 돈을 줘. 이런 거죠. 이런 브로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지금 브로커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로커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많이 문제된 게 이제 배나 이 컨테이너인데 이 배는 그래도 이제 배보다 더 심각한 게 컨테이너예요. 배나 컨테이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냉장 있잖아요, 냉장. 그죠? 냉장 선박. 그죠? 꽁꽁 얼린 냉장 선박이나 냉장 트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보통 사람이 여기에 탈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 냉장 선박이나 냉장 트럭에 사람을 태우고 오는 거예요. 이런 트럭들은 국경을 왕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중간 경유지에 모아놓고 이제 국경을 넘으는데 미국 영화 중에 원초적 본능에 나오는 샤론 스톤인가? 샤론 스톤이 찍은 영화가 있더라고요. 샤론 스톤이 미국의 NGO 활동가인데 이러한 브로커들이 불법으로 이민하는 그 경로를 르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멕시코에 가서 이 불법 이민, 이 브로커랑 해서 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 냉장 트럭이나 이런 데 해놓고 제대로 가면 모르는데 자기들이 걸릴 것 같으면 방치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방치하고 도망가 버려서 그 안에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여름철의 경우에는 더워서 죽거나. 그래서 한 2-3년 전에 그런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몇십 명이 죽어서 시체로 발견된 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미국에서 문제가 최근에는 이제 국경 단속이 엄격해서 이런 일이 안 생겨졌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컨테이너에서 사망자 운전수가 그냥 놓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안 지고. 샤론 스톤 나오는 영화도 샤론 스톤이 브로커들한테 강간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로커들한테 꼼짝 못 하겠죠. 그런 거를 하고 그리고 이 브로커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뭐 국경을 넘어가 이러면은 이 브로커 범죄 조직들이 그 사람들을 사냥해가지고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이용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불법 이민과 관련된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IT의 경우인데 야 니네 불법 이민을 단속 못해? 니네 IT? 정부가 니네 제대로 단속 못해? 니 정부가 잘못됐어. 그래서 니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주겠어. 해서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공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이 난민 문제를 다른 나라를 전복하는 방법으로 써요. 그 나라 국민들 전문가죠. 주로 이제 전문가나 학자나 엘리트들을 빼오는 방법으로 이제 쓰는데 그래서 미국이 쿠바 엘리트들한테 미국으로
망명을 갖다가 선동을 많이 하죠. 마치 우리 여러분, 지금은 그런 방송 없어졌는데 옛날에 새벽 한 2시 되면 서울에 있는 순위가 북한에 있는 인민군 오빠 하전사들에게 드리는 방송 이래가지고 막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오면 뭐도 주고 오면 데이트라도 한번 해줄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똑같이 그런 선동을 하죠. 주로 그게 하는 게 미국의 소리죠. 미국의 소리. 미국의 소리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전 세계에 다 있어서 이런 선전 활동을 다 하는 중남미도 있죠.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미국의 소리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돈 안 쓰겠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전청 중에 하나가 젖은발 정책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젖은발. 다른 나라 사람은 망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쿠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바닷가 연안에 미국 영토에 발을 뒤져서 딱 서 있으면 발을 뒤져 딱 쓰면 그게 젖은 발이에요. 발을 쓰면 미국 망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보면은 배 타고 와가지고 발에 연안까지 와가지고 막 물속에서 막 뛰어가잖아요. 그러다 잡히면은 다시 추방당하는데 쿠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배에서 내려서 발을 딛기만 하면, 땅에 딛기만 하면, 이게 젖은 발이 그러는 뜻이죠. 미국 연안의 해변가에 발을 딛기만 하면, 미국의 이민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카스트로 대응이 더 웃기죠. 그래? 그러면은, 야, 니네 우리 쿠바에 반대하는 놈들이 있으면은 다 미국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카스트로가 국경을 개방하면 수만 명씩 미국에다 보냈대요. 약간 문제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오히려 미국이 난처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스트로가 보복을 하니까 미국이 난민을 제한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망명 난민이 이 정치 체제 전환의 수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미국 국경을 넘어 불법 이주하는 중남미인들이 늘어나자 미국 내 몰락한 백인 중산층과 일자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인종 혐오가 심화되었다. 일부 백인들은 미국이 로마 제국처럼 남한인의 침입으로 몰락할 수 있다고 선동하면서 강경한 이민 정책과 난민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백인 노동자표를 결집시키기 위해 무색인 등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남미의 빈곤이 근본 문제라는 지점에서 트럼프의 말대로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로 중남미 국가들을 제재한다면 중남미는 더 악순환에 빠지고 장기적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더 드러날 수 있다. 네.